장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 그러나 어느 시대든 전쟁과 반란, 배신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죠. 때로는 한 여인의 존재가 왕조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답다고 전해지는 4명의 여인이 있었죠. 바로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입니다. 이들을 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4대 미녀로 꼽습니다. 이들을 표현할 때 치머, 나간, 폐월, 수아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넛을 잃은 채 바닥에 가라앉고 허공을 날던 기러기는 땅에 떨어지며 다른 구름 속에 몸을 숨기고 꽃은 제 모습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죠. 그들은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왕조를 무너뜨리며 역사의 흐름을 뒤틀어 놓은 존재였습니다. 지금부터 전설과 역사적 기록 사이에 있는 4여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춘추시대 때 인물인 서시입니다. 춘추시대 말기인 기원전 5세기 오나라와 월나라는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월왕부처는 오왕부차에게 패해 치욕적인 항복을 해야 했죠. 그때 월나라의 작은 마을에 서시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강가에서 빨래하던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물고기가 그 모습을 보고는 헤엄치는 것조차 잊고 바닥에 가라앉았다는 전설을 낳을 정도였죠. 그때 월왕부처는 오왕부차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미모의 여인들을 선발하여 오왕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아름다웠던 서시가 정치적 도구로 선택됩니다. 서시는 오나라 궁으로 보내졌고 오왕부차는 그녀에게 깊이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충신 오자서가 간곡히 경고했지만 오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나라는 월나라의 침공을 받고 멸망합니다. 서시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타국을 멸망시킨 요녀로도 평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전략에 이용된 한 인간일 뿐이었죠. 두 번째 인물은 왕소군입니다. 허공을 날던 기러기가 그녀를 보고 날갯짓을 잊은 채 땅에 떨어진다는 미모를 지녔죠. 전한시대인 기원전 1세기 한나라는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와의 갈등으로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소군은 한나라 황제의 궁녀로 있었는데 후궁 후보로 선발되었죠. 황제는 화공들이 그린 초상화를 보고 후궁을 선택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초상화를 그리는 화공에게 뇌물을 주고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그려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왕소군은 화공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실제보다 못생기게 그려졌습니다. 결국 황제의 눈에 들지 못한 왕소군은 궁중에서 잊힌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나라는 흉노와의 화친을 맺기 위해 공주 한 명을 흉노의 왕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황제는 공주 대신 궁녀 중에서 한 명을 골라 보내기로 합니다. 그때 왕소군이 스스로 자원하죠. 처음으로 왕소군의 실물을 본 황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왕소군은 북방의 초원으로 떠나 흉노의 왕과 결혼했고 이후 수십 년간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 평화가 유지됩니다. 왕소군은 미모로 나라를 망친 인물이 아니라 전쟁을 멈춘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개인의 운명을 포기한 희생이기도 했죠. 세 번째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초선입니다. 달이 그녀의 미모와 비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 구름 속에 몸을 숨겼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입니다. 후한 말기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혼란기. 폭군 동탁이 조정을 장악합니다. 초선은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소설 삼국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사도 왕유는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초선을 이용한 이관계를 계획합니다. 초선은 동탁과 동탁의 양아들인 여포 사이에서 사랑을 미끼로 갈등을 조장하죠. 여포는 초선을 사랑했고 동탁 역시 그녀에게 집착했습니다. 결국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여포는 양아버지 동탁을 살해합니다. 초선이 실제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미인은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상징이 되었죠. 네 번째 인물은 양귀비입니다. 꽃조차 그녀 앞에서는 제 모습을 부끄러워한다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8세기 당나라는 황금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양귀비는 본래 현종의 며느리였지만 현종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후궁으로 삼습니다. 부용꽃 같은 얼굴, 버드릿 같은 몸매. 그녀의 미모는 수많은 시와 예술작품의 주제가 되었죠. 현종은 그녀를 총애하며 국정을 팽개치고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양귀비의 사촌 양국충이 권력을 잡으면서 정치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755년 알록산의 난이 발생합니다. 반란군이 수도 장안으로 진격하자 황제는 피난길에 오르고 군사들은 혼란의 원인을 양귀비 일가로 지목합니다. 결국 서기 756년 양귀비는 현재 중국 산시성 인근에서 반란군에 사로잡히죠. 반란군들은 국정을 농단했던 양국충과 양귀비를 처형합니다.
양귀비는 나라를 망친 요부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부패와 구조적 문제의 희생자였죠. 현종은 자신이 살기 위해 양귀비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죠. 서시 왕속은 초선 양귀비. 아름다운 미모는 권력에 이용되고 정략의 도구가 되기도 했으며 왕조의 몰락을 떠안은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종종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씌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시대의 구조와 권력의 욕망이 존재하죠. 아름다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권력자들의 욕망 속에서 역사를 뒤흔드는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